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이 정부 폐쇄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대결 양자 간의 협상과 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한데 그나마 내년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예상조차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민주당의 대결은 50억 달러 내놔라, 못 준다, 이 구조로 힘겨루기가 계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정부 폐쇄의 책임이 트럼프에게 있다가 47%, 민주당에게 있다가 33%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치적인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낸시와 척과 만나서 트럼프가 내가 정부를 셧다운 할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아마 그것이 화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요 언론들은 대부분 No End Game,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개 부처 연방정부의 4분의 1이 기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일주일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증시는 계속 매일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고 말러의 특별검사 수사는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정치권은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 불허였었고 파괴적이었었다,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government shutdown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endgame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무리 부분 폐쇄라고 하지만은 미국의 연방정부 25%가 무기능 상태인데 벌써 일주일이 됐고 문제는 이 사태가 언제쯤이나 끝날지 예측조차가 없다. 여기에 이제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와 화이트하우스의 움직임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의회가 어제 잠시 모였지만은 의원들은 이미 모두 워싱턴을 떠난 상태입니다. 어제 개원 시간이 불과 4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뉴 이어스 이브에 잠시 다시 모일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1월 3일 새해 의회 개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때 새 민주당 하원이 정부 폐쇄 중지 결의안 뭐 이런 것을 내놓고 다수당으로서 통과를 시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사태의 끝이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50억 달러 없으면 정부 재개 없다,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서명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상원은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 폐쇄 직전에 상원이 임시 예산안, 스탑갭 예산으로 정부 폐쇄를 일단 막아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절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총무가 두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상원 내 60표가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서명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 이때만 상원은 표결에 참여하겠다, 그런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원이 호구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또는 상원의 60표, 이것이 모두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하원의 계획은 내년 초에 3개의 시도를 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2월까지 아주 단기 정부 지출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년 9월까지 가는 좀 중기 예산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년간 보장이 되는 정부 지출안을 통과시키는 건데, 그러나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 부서의 예산은 예외라. 이 예산이 바로 멕시코 벽을 쌓겠다는 그 예산입니다. 화이트하우스의 태도를 보면은 어제 화이트하우스의 대변인인 세라 샌더스의 스테이트먼트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일한 이성적인 결론이 있다면은
그것은 민주당이 미국 국민보다도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를 폐쇄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꽤 심술궂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바로 멕시코 장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멕시코 장벽을 쌓아야 하는 이유로 불법 입국자들이 유입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또 마약의 밀입국 통로다. 또 갱과 범죄가 들어온다. 또 범죄자들 중에는 테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질병도 유입이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의 반론은 남부 멕시코 국경만이 불법 입국자의 통로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밀입자의 3분의 2 정도가 소위 overstaying visa 케이스입니다. 배로 비행기로 입국했다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3분의 2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남부 국경의 침입자는 현재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이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도 국경 침입자가 17만 명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DHS의 데이터를 보면은 63만 명이 비자 기간이 끝났는데도 출국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overstay visa 케이스가 일반 침입보다도 4배나 더 많다. 그런 계산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민주당이 오픈 보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장벽의 내용에 오류가 많고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라크 미군 기지 방문 시의 행동 때문입니다. 미국 군대는 정치적으로 엄격하게 중립적인 기구입니다. 여러 가지 룰도 있는데 정치 참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규정에 따르면 현역 군인의 정치 참여 금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치 집회에 참석도 못하고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도 할 수 없고 또 당파적인 정치 슬로건이라든가 사인판을 들지도 못하고 개인적인 자동차 또는 개인의 집에 포스터 또는 배너도 전시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회, 무슨 박사위의 육사, 특전사령부, 보안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라크 미군 방문은 거의 정치 집회 성격으로 변모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가 연설한 내용들을 보면은 민주당 공격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낸시 펠로시 하원 총무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또 멕시코 장벽의 정당성을 계속 강조했고 정부 폐쇄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군인 봉급을 10년 만에 가장 높게 인상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펜타곤 내에서조차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오니까 흥분한 몇몇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Red Hat, Make America First의 그 모자를 들고 나와서 사인을 부탁했고 그가 즐겁게 사인을 해줬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국방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장군들이 시리아에 6개월 더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은 자신이 이를 거부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군대와 관련된 발언을 보면 항상 현지 사령관, 현지 지휘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 얘기인데 새로운 얘기를 들은 시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하튼 연말연시 정치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12월 28일) 금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셧다운이 6일째를 맞은 어제
연방 상원 전체 회의가 소집됐지만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 셧다운이 새해 초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열린 상원 전체 회의에서는 31일까지 휴회하고 내년 1월 2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비 50억 달러를 2019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 변화가 없어 1월 2일에도 돌파구는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뉴욕시의 한 발전소에서 변압기가 폭발해 밤하늘에 푸른빛이 감도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폭발로 일부 지역에서 전기가 끊겼으며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단전으로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지하철 운행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어제 오후 11시 정상화가 이뤄졌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한 경찰관이 무장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이번 사건을 부각시키며 장벽을 건설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캘리포니아 뉴먼에서 픽업 트럭을 검문하던 로닐슨 경장은 이 차를 운전하던 불법 이민자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달아났으나 경찰은 편의점 감시 카메라에 잡힌 사진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눈보라를 동반한 폭풍이 중부를 강타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하고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국제공항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늦게 시작된 폭풍 때문에 이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이 공항으로 오려던 약 400편의 항공기가 취소됐습니다. 또 수백 편의 항공편은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이 공항을 포함해 폭풍의 영향권에 든 지역에서는 모두 1000건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하고 4,200여 편은 지연됐습니다. 기상청은 캔자스와 네브라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 등 남동부에는 폭풍과 눈보라 경보를 내렸습니다. 정부가 984개 품목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오늘자 관보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로 지난 7월 6일 발효한 관세 첫 면제 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역대표부는 그동안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접수한 관세 면제 신청 중 984건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제는 발효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았으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일리노이주 수감자가 1년여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여성 전용 교도소 이감 목적을 잃었습니다. 2년 전 주거 침입 및 강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시카고의 트랜스 여성 스트로베리 햄튼은 최근 일리노이주 딕슨시의 남성 전용 교도소에서 링컨시의 여성 전용 로건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햄튼의 법정 소송을 대리한 인권단체 메가더 정의센터는 어제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최소 일리노이주에서 트랜스 여성이 여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리 폭행 치사 사건과 이를 대하는 행인들의 무관심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34살 마키스 게이네스가 세븐일레븐 앞에서 한 남성과 몸싸움 끝에 실신하는데 쓰러진 피해자 위로 택시가 지나가면서 그가 사망합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행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장면이 경찰 비디오에 잡혔습니다. 가해자는 4년 징역형을 받았으나 감형돼 오늘 출감합니다. 실종 신고됐던 UIC 학생이 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지나친 겨울 폭풍으로 켄타키 지역에 정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켄타키 지역에 어제 시속 45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주택 지붕이 날아가는 등 건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강풍으로 지역 전기 시설이 파괴돼 많은 가구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20에서 30마일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이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면서 일부 지역에는 밤한때 약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7도. 내일도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아침부터 기온은 20도대로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23도. 주일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2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